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가 그냥 사막이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지켜보고 그냥 냅두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지켜보고 냅두는 경우에 3분의 1은 그냥 없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들담 한의원 수원점 원장 유병국입니다. 사마귀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병원이나 또는 한의원이나 여러 군데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하기 전에 뭐가 좋다더라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엔 홈케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홈케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냉동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자체를 액화질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괴사시켜서 탈락을 유도하게끔 하는,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액화질소가 굉장히 저온이다 보니까 그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온도를 조금 더 높였죠. 원래 195도인데 마이너스 195도의 액화질소를 이용하는데 마이너스 55도 정도의 조금 부작용이 좀 덜하게, 통증이 좀 덜하게 자가로 시술할 수 있게 이제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을 좀 죽이기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주된 목표 자체는 조직의 제거가 목표인 거고, 조직 제거를 하다 보면 이제 재발이나 악화되는 것들의 그 위험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쓰시는 게 X도 좀 쓰시고 이라는 것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요. 두 가지는 비슷해요. 어떤 약품을 발라서 사마귀 조직이 파괴돼서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게 이제 주된 그건데 성분이 좀 다릅니다. X는 이제 포름산이라는 개미산 종류를 이용해서 조직을 녹인다고 표현할게요. 녹이는 그런 제품인 거고, 같은 경우는 살리실산하고 플로르라실이라는 거를 조합해서 만든 그 약인데 그걸 발라서 이제 조금 더 통증이 없고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약을 발라서 조직 자체를 이제 좀 부식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게끔 바르다 보면 좀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거했을 때의 재발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논문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많이 쓰시는 게 티눈 밴드, 우리 사마귀 패치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밴드를 붙여서 조직이 조금 더 하얗게 일어나게 약간 불어나게끔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고요. 그 안에 이제 약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티눈 뺄 때는 되게 좋습니다. 각질을 불려서 쏙 빠져나오게끔 하는 건데 사마귀는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티눈 밴드 쓰고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마귀 환자분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율무가루로 팩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율무로 뭐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율무 자체는 이제 한의학에서 사마귀 치료에 좀 효과가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치료에 많이 응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율무 자체는 약성 자체가 좀 많이 약한 약재이긴 해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다량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팩을 가루로 해서 붙인다던가 그런 걸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그런 걸로 호전되는 경우 있고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족저사마귀에 대해서 이제 논문 정리해놓은 리뷰 논문을 이제 좀 보게 돼서 여러 가지 사마귀 치료법을 쭉 정리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많이 쓰시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 장짜리 표로 정리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가 그냥 사마귀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지켜보고 그냥 냅두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지켜보고 냅두는 경우에 3분의 1은 그냥 없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한 유효성은 그래도 한 65%, 78% 정도, 여러 논문을 조합하다 보니까 그 유효성의 차이는 갭은 좀 큽니다. 가만히 냅둬도 10명 중에 한 6, 7명은 좋아지더라.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큰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이 부분도 당연히 제거하니까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또 재발이 잘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살리실산이랑 플로라실 그거 조합한 발랐을 때도 유효성이 굉장히 좀 차이가 커요.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84%, 이런 플로르라실은 30%에서 95%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를 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은 대신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치료해야 되고 통증이나 부종이나 화상 같은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제거 치료에서 동일한 그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92%딱 되게 높아 보이는 유효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다른 치료에 비해서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논문이 적다라는, 오히려 좀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이 밑에 3개 나와 있는 냉동 치료, 레이저 치료, 블레오마이신 같은 것들을 씁니다. CO2 레이저는 레이저로 조직을 태우는 거고, 블레오마이신은 약을 주사해가지고 조직을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들인데, 약을 바르던 수술로 제거하던 냉동을 하던 레이저를 하던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자체의 단점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은 재발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쭉 정리를 해놓은 표를 보고 또 그걸 제가 요약을 하긴 했는데, 모든 제거 치료의 단점은 사실 똑같아요. 제거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재발 없이 낫기 위해서는 이제 HPV라는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 이제 면역 관리나 면역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